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존재이고 자식은 또 부모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자식 또한 부모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이야기하듯이 부모는 자식의 인생 절반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어떨까요? 자식 또한 부모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결정짓는 존재입니다.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착이 오히려 자식이 잘못될 가능성을 더 키운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받아들임입니다. 자식이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것을 부모가 알려주면 자식은 자신의 가능성을 더 잘 꽃피울 수 있습니다. 자식을 깊이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부모는 자신의 욕심을 알아차리고 조절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선택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번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괴로움은 다른 관계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만약 가족이 아니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만나지 않거나 관계를 정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아무리 싫어도 매일 마주치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서로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미운 감정도 생기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 때문에 때로는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감정을 속으로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있으면 괴롭고 없으면 아쉬운 애증이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와 혼돈도 그만큼 큽니다. 내가 몸과 마음이 힘들 때 누구보다도 나를 걱정하고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가족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그렇지 못할 때 그 외로움과 서러움은 평생 상처로 남게 됩니다. 가족이란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만큼 복잡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들과 그런 상황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항상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해로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긴장과 거리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와 의존을 하는 부모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부모라면 자녀에게 기대와 의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자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말은 자녀의 삶이 부모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기대를 걸고 지나치게 의존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세대에 좋은 교육이나 환경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성공을 대신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와 의존을 걸면 자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그들이 겪는 고통과 문제를 부모에게 솔직히 털어놓을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칭찬을 받으며 행복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또래와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에서 큰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라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둘째, 자녀 및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부모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아야 하며 성인이 되었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어린 시절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부모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 부모의 음주 문제로 인해 학대를 받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과거의 부모가 자녀에게 했던 행동과 자신이 부모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부모는 자녀가 성장했을 때 똑같이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와 의존을 하지 않고 자녀를 존중하며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올바른 사랑과 관심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자녀와 부모 간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단지 자녀를 평가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녀 역시 부모를 평가하며 그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습니다. 자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부모로서 지나치게 이기적인 바람일 수 있습니다. 대화의 방식에 있어서도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는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며 성인이 됨에 따라 그들의 시각과 관점은 어린 시절과는 판이하게 변화합니다. 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간다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는 부모가 자신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비교와 비난의 말투를 사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노력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며 비교를 피하는 칭찬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녀를 단순히 학업자로 보는 태도가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법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배우는 첫 번째 교사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는 타인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자녀에게도 전달합니다. 이는 단지 자신의 자녀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녀 또한 존중하며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확장되어 며느리나 사위가 생기더라도 그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타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자녀가 목격한다면 미래의 자녀로부터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남을 하대하고 지배하려는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를 멀리하는 자녀들 역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많은 사랑을 나눈 사람과의 이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아픔을 남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소통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는 작은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스스로 노력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해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때까지 부모는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독립하여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한 백만장자들은 자녀를 강하게 키웠으며 부유한 부모의 자녀일수록 경제적으로 절제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몸소 검소와 절제를 실천하며 자녀에게 그 가치를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와 인내력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역경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역경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반면 자녀를 모든 사회적 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부모는 자녀가 두려움과 걱정,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역경을 이겨내고 독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적절한 자유와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자녀가 성장하여 또 다른 부모가 될 때까지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검소와 절제의 가치를 심어주고 스스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노력하여 잘 살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모는 첫째 자녀에게 자신들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부유층 자녀들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재산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부유함을 계속 듣고 부모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가 된 자녀들은 부모가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둘째, 부모가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절약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실천하지 않는 규칙은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시하는 것과 부모의 행동 사이에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금방 모순을 알아차립니다. 셋째, 아이들이 성숙하고 엄격하며 어른스러운 생활 습관과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신탁 기금을 마련하더라도 40세가 넘어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이미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돈 때문에 생활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넷째,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산 상속이나 경제적 지원에 관해 되도록 말하지 마십시오. 넷째야, 너는 집을 받게 될 거야. 둘째야, 너는 여름 별장을 받을 거고. 막내야, 너도 땅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식의 구두 약속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쉽게 잊어버리기 쉽고 또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는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결코 잊지 않고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면 부모와 다른 형제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다섯째,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지 마십시오.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은 사랑의 표시나 의무의 대가, 혹은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어야 합니다. 성인 자녀들은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 책략을 쓰는 부모에 대해 애정과 존경심을 잃게 됩니다. 여섯째, 성인 자녀의 가족 문제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부모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 방식이 성인 자녀나 며느리 또는 사위의 생활 방식과 정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일곱째, 자녀와 경쟁하지 마십시오. 결코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하라는 식으로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그동안 축적해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태도는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업적을 높게 평가할 만큼 충분히 현명합니다. 성취욕이 강한 부유층 출신의 자녀들 중에는 재산 축적이 최상의 목표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의 성취 목표 가운데 돈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녀들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행동 동기와 성취 목표는 각기 다릅니다. 부모가 아무리 경제적 지원을 해도 자녀들 사이에 경제적 격차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하는 것은 차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벌리는 꼴이 됩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고소득 자녀들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의 상징을 강조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자녀의 성과를 강조하십시오. 자녀에게 돈 쓰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성취하는 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조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돈벌이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항상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돈을 쫓지 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열 번째, 돈보다 귀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건강, 장수, 행복, 사랑 넘치는 가정, 자립, 진실한 친구 가운데 5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자입니다. 돈은 인생이라는 케이크 위에 장식물과 같은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훔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모든 행복의 기초입니다.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감이 높고 자신의 의견을 현명하게 표현하는 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풍부한 인격을 형성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어수선하고 가족 구성원 중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일상생활이 아무리 즐거워도 그 기쁨은 순간적일 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끊임없는 불화와 상처 주는 관계는 대화를 회피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가며 자신을 해치는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즐거움을 방해하고 대화가 단절되어 다툼이 반복된다면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갈등조차 방치하면 마음속 응어리와 가족 간의 벽은 점점 더 두꺼워지며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태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가정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각자의 의견과 생각은 다양합니다. 같은 집에서 살아도 정치적, 종교적 성향이나 취미, 결혼관, 이성관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 의견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기대입니다.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가족 간의 갈등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무작정 양보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가족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자주 나누며 서로에 대해 깊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나 불만 사항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양보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는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태도가 어색하고 부끄러워 보일 수 있지만 고마워, 사랑해와 같은 긍정적인 말들을 습관화하면 이는 가정 내에서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세대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작은 집안일이라도 도와드린다면 부모님 역시 자녀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항상 즐겁고 평안할 수 없듯이 갈등이 없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 내의 갈등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마는 초년운, 눈썹부터 인중까지는 중년운, 입과 턱은 말년운을 나타냅니다. 과거에는 인생을 20년씩 나누어 40세부터 60세까지를 말년으로 보았습니다.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선행을 베풀며 몸의 기운이 잘 흐르도록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사람의 운세를 볼 때 초년, 중년, 말년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얼굴에도 초년, 중년, 말년의 운이 모두 나타난다고 합니다. 초년운은 대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본인이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중년운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과를 이루는 시기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말년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년운은 자신이 이룬 성과와 더불어 부부운, 자식운, 건강운 등 모든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초년운과 중년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상을 지니고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입니다. 좋은 관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마에서 미간까지를 상정, 미간에서 코끝까지를 중정, 코끝에서 턱끝까지를 하정으로 나누어 3정의 길이가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상정은 계획력 있는 초년운을, 중정은 추진력 있는 중년운을, 하정은 지구력 있는 말년운을 나타냅니다. 3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얼굴은 초년, 중년, 말년의 운이 모두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관상은 인복이 없게 생겼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실제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보다 덕을 쌓는 것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덕은 쌓는 것이며 복은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보다 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덕을 베풀지 않으면서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베풀고도 손해본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베푼 것을 다시 돌려받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베푼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결국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것은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구해 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더해주며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주제와 아이디어를 통해 노후 생활을 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에게 여유와 만족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심 분야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는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술, 역사, 과학,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거나 관련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넓힐 수 있고 더욱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은퇴를 하고 노년을 맞이하면 수면과 식사 같은 필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자유입니다. 게다가 평균 나이는 80대 중반이고 길게는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 요즘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 젊어서 직장 생활과 육아로 정신없이 살던 때에는 그렇게 그리던 여유로운 삶이 막상 노년에 펼쳐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막막해서 허무함에 빠지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노후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여가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활력과 의미를 더해줍니다. 다양한 취미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역량을 넓히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글쓰기, 운동, 여행,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세요. 어떤 학자가 우리나라 60대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노후 여가 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TV 시청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이용, 휴식, 산책 및 걷기, 국내 여행, 집안일, 공원 방문 순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노인들이 집이나 공원에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취미가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에만 앉아 TV를 보며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취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정보 제공 서비스가 주로 온라인에 집중되어 있어 노인들이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취미가 다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수단을 인터넷으로 예매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노인들이 60%에 달했으며 그중 인터넷 예매를 경험한 노인은 58%에 불과했습니다. 무인 식당에서 터치 기기로 주문할 때도 터치 기기를 경험한 노인은 58% 미만이었으며 그중 64%가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좀 더 노인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하며 기존의 시스템 중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은 그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생 자녀와 타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그 노력을 자신을 위해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노년기에 할 수 있는 취미를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취미 생활을 정할 때 중요한 점은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시간을 내어 한 가지 취미를 시작하고 나중에 자신에게 맞는 취미가 몇 가지 생기면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에는 자전거를 타고 저녁에는 음악 감상을 하거나 낮에는 목공을 하고 저녁에는 바둑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낮에는 사진을 찍고 저녁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식으로 두세 가지 취미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미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나 골프와 같은 취미를 즐기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취미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취미 생활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활동 대신 몸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즐거움을 제공하는 취미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여러분이 노후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취미들을 모두 시도해 보실 필요는 없으며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며 추천하는 취미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수영을 추천합니다. 수영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낙상 사고 시에도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지역에 스포츠 센터가 있어 쉽게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탁구를 권합니다. 탁구는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큰 부상의 위험이 적으면서도 상당한 운동량을 제공합니다. 특히 호흡기 기능 강화와 다양한 근육의 발달에 도움이 되며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탁구 동호회를 통해 쉽게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 베란다나 공터에서 채소를 키우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취미는 집에서 손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신체 활동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신이 직접 기른 채소를 수확하는 즐거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취미 활동이 있으니 부담 없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미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방울토마토, 상추, 오이와 같이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채소들의 재배는 수학적 권리를 적용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은퇴 이후의 여가 시간을 보다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복잡한 도시 생활을 마치고 지방의 전원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마당을 가진 전원주택은 잡초 관리와 집수리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생활 환경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기 연주는 노년기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또 다른 활동입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우울감을 줄이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며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고 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악기 연주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공연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은퇴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독서 역시 은퇴 이후의 삶에 큰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취미입니다.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여행이나 다양한 경험을 하기 어려운 노년기에 책을 통해 세상 곳곳을 여행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독서는 정신적 깊이와 통찰력을 높여주며 새로운 관심사와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가와 명상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요가는 근육뿐만 아니라 뼈와 인대를 강화시켜주며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활동 모두 은퇴 이후의 삶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는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병행하면서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추고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 집에서도 쉽게 요가 동작과 호흡법을 따라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으니 아침 시간을 정해 요가와 명상을 취미로 삼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일곱 번째로 추천드리는 취미는 바리스타, 소믈리에, 요리입니다. 음식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소믈리에 자격증에 도전하거나 요리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리스타에 도전해 보시고
와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소믈리에에 도전해 보세요. 또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리에 도전해 보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하는 취미 생활일 수 있지만 점차 성취감을 느끼고 취미가 깊어질수록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은퇴 후의 직업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추천드리는 취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어릴 적에는 누구나 그림을 그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는 단지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도 언제든지 다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원래 하던 것을 다시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재미를 붙이기 어렵습니다. 주변의 칭찬을 듣고 자기 만족을 느낄 때 더 잘 그리고 싶은 목표 의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실물보다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나무나 꽃처럼 형태가 복잡한 사물보다는 구름이나 바다, 수평선 같은 간단한 풍경이나 사물을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간단한 명암을 표현한 후 형태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기면 그때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수학 문제로 비유하자면 연필 스케치는 기초 공식이고 색칠은 좀 더 복잡한 응용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응용 문제를 풀려다 좌절감을 느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도형과 석고상 같은 딱딱한 그림만 그리거나 초보자에게 진입 장벽이 높은 그림을 지도해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끊고 다른 학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채화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수채화는 물의 양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사물의 구체적인 묘사와 중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의 조절이 비교적 쉽고 여러 번 덧칠할 수 있는 아크릴 물감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크릴 물감에 익숙해지면 유화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시각적, 공간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언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팔과 손가락 관절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운동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후에 많이들 즐기시는 취미로는 등산, 테니스,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취미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고 올바른 자세와 방법을 익혀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를 즐기다 보면 과거의 기억과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노후에 찾는 취미의 시작은 어린 시절의 꿈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릴 적에는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다시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자녀를 키우느라 바쁘게 살아오셨다면 어린 시절 바라보았던 별들을 떠올리며 순수했던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하루 종일 TV만 보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별을 잃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을 지나 이제는 다시 그때의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가 항상 하늘을 향해 자라듯이 우리도 단단한 땅을 딛고 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존재이고 자식은 또 부모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자식 또한 부모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이야기하듯이 부모는 자식의 인생 절반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어떨까요? 자식 또한 부모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결정짓는 존재입니다.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착이 오히려 자식이 잘못될 가능성을 더 키운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받아들임입니다. 자식이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것을 부모가 알려주면 자식은 자신의 가능성을 더 잘 꽃피울 수 있습니다. 자식을 깊이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부모는 자신의 욕심을 알아차리고 조절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선택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번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괴로움은 다른 관계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만약 가족이 아니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만나지 않거나 관계를 정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아무리 싫어도 매일 마주치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서로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미운 감정도 생기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 때문에 때로는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감정을 속으로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있으면 괴롭고 없으면 아쉬운 애증이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와 혼돈도 그만큼 큽니다. 내가 몸과 마음이 힘들 때 누구보다도 나를 걱정하고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가족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그렇지 못할 때 그 외로움과 서러움은 평생 상처로 남게 됩니다. 가족이란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만큼 복잡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들과 그런 상황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항상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해로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긴장과 거리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와 의존을 하는 부모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부모라면 자녀에게 기대와 의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자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말은 자녀의 삶이 부모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기대를 걸고 지나치게 의존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세대에 좋은 교육이나 환경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성공을 대신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와 의존을 걸면 자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그들이 겪는 고통과 문제를 부모에게 솔직히 털어놓을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칭찬을 받으며 행복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또래와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에서 큰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라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둘째, 자녀 및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부모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아야 하며 성인이 되었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어린 시절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부모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 부모의 음주 문제로 인해 학대를 받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과거의 부모가 자녀에게 했던 행동과 자신이 부모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부모는 자녀가 성장했을 때 똑같이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와 의존을 하지 않고 자녀를 존중하며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올바른 사랑과 관심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자녀와 부모 간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단지 자녀를 평가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녀 역시 부모를 평가하며 그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습니다. 자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부모로서 지나치게 이기적인 바람일 수 있습니다.
대화의 방식에 있어서도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는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며 성인이 됨에 따라 그들의 시각과 관점은 어린 시절과는 판이하게 변화합니다. 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간다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는 부모가 자신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비교와 비난의 말투를 사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노력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며 비교를 피하는 칭찬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녀를 단순히 학업자로 보는 태도가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법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배우는 첫 번째 교사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는 타인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자녀에게도 전달합니다. 이는 단지 자신의 자녀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녀 또한 존중하며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확장되어 며느리나 사위가 생기더라도 그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타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자녀가 목격한다면 미래의 자녀로부터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남을 하대하고 지배하려는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를 멀리하는 자녀들 역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많은 사랑을 나눈 사람과의 이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아픔을 남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소통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는 작은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스스로 노력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해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때까지 부모는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독립하여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한 백만장자들은 자녀를 강하게 키웠으며 부유한 부모의 자녀일수록 경제적으로 절제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몸소 검소와 절제를 실천하며 자녀에게 그 가치를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와 인내력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역경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역경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반면 자녀를 모든 사회적 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부모는 자녀가 두려움과 걱정,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역경을 이겨내고 독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적절한 자유와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자녀가 성장하여 또 다른 부모가 될 때까지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검소와 절제의 가치를 심어주고 스스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노력하여 잘 살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모는 첫째 자녀에게 자신들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부유층 자녀들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재산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부유함을 계속 듣고 부모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가 된 자녀들은 부모가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둘째, 부모가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절약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실천하지 않는 규칙은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시하는 것과 부모의 행동 사이에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금방 모순을 알아차립니다. 셋째,
아이들이 성숙하고 엄격하며 어른스러운 생활 습관과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신탁 기금을 마련하더라도 40세가 넘어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이미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돈 때문에 생활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넷째,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산 상속이나 경제적 지원에 관해 되도록 말하지 마십시오. 넷야, 너는 집을 받게 될 거야. 둘째야, 너는 여름 별장을 받을 거고. 막내야, 너도 땅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식의 구두 약속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쉽게 잊어버리기 쉽고 또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는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결코 잊지 않고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면 부모와 다른 형제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다섯째,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지 마십시오.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은 사랑의 표시나 의무의 대가, 혹은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어야 합니다. 성인 자녀들은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 책략을 쓰는 부모에 대해 애정과 존경심을 잃게 됩니다. 여섯째, 성인 자녀의 가족 문제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부모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 방식이 성인 자녀나 며느리 또는 사위의 생활 방식과 정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일곱째, 자녀와 경쟁하지 마십시오. 결코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하라는 식으로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그동안 축적해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태도는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업적을 높게 평가할 만큼 충분히 현명합니다. 성취욕이 강한 부유층 출신의 자녀들 중에는 재산 축적이 최상의 목표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의 성취 목표 가운데 돈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녀들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행동 동기와 성취 목표는 각기 다릅니다. 부모가 아무리 경제적 지원을 해도 자녀들 사이에 경제적 격차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하는 것은 차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벌리는 꼴이 됩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고소득 자녀들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의 상징을 강조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자녀의 성과를 강조하십시오. 자녀에게 돈 쓰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성취하는 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조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돈벌이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항상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돈을 쫓지 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열 번째, 돈보다 귀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건강, 장수, 행복, 사랑 넘치는 가정, 자립, 진실한 친구 가운데 5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자입니다. 돈은 인생이라는 케이크 위에 장식물과 같은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훔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모든 행복의 기초입니다.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감이 높고 자신의 의견을 현명하게 표현하는 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풍부한 인격을 형성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어수선하고 가족 구성원 중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일상생활이 아무리 즐거워도 그 기쁨은 순간적일 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끊임없는 불화와 상처 주는 관계는 대화를 회피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가며 자신을 해치는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즐거움을 방해하고 대화가 단절되어 다툼이 반복된다면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갈등조차 방치하면 마음속 응어리와 가족 간의 벽은 점점 더 두꺼워지며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태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가정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각자의 의견과 생각은 다양합니다. 같은 집에서 살아도 정치적, 종교적 성향이나 취미, 결혼관,
이성관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 의견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기대입니다.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가족 간의 갈등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무작정 양보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가족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자주 나누며 서로에 대해 깊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나 불만 사항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양보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는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태도가 어색하고 부끄러워 보일 수 있지만 고마워, 사랑해와 같은 긍정적인 말들을 습관화하면 이는 가정 내에서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세대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작은 집안일이라도 도와드린다면 부모님 역시 자녀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항상 즐겁고 평안할 수 없듯이 갈등이 없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 내의 갈등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마는 초년운, 눈썹부터 인중까지는 중년운, 입과 턱은 말년운을 나타냅니다. 과거에는 인생을 20년씩 나누어 40세부터 60세까지를 말년으로 보았습니다.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선행을 베풀며 몸의 기운이 잘 흐르도록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사람의 운세를 볼 때 초년, 중년, 말년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얼굴에도 초년, 중년, 말년의 운이 모두 나타난다고 합니다. 초년운은 대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본인이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중년운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과를 이루는 시기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말년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년운은 자신이 이룬 성과와 더불어 부부운, 자식운, 건강운 등 모든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초년운과 중년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상을 지니고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입니다. 좋은 관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마에서 미간까지를 상정, 미간에서 코끝까지를 중정, 코끝에서 턱끝까지를 하정으로 나누어 삼정의 길이가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상정은 계획력 있는 초년운을, 중정은 추진력 있는 중년운을, 하정은 지구력 있는 말년운을 나타냅니다. 삼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얼굴은 초년, 중년, 말년의 운이 모두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관상은 인복이 없게 생겼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실제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보다 덕을 쌓는 것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덕은 쌓는 것이며 복은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보다 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덕을 베풀지 않으면서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베풀고도 손해본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베푼 것을 다시 돌려받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베푼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결국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것은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구해 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더해주며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주제와 아이디어를 통해 노후 생활을 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에게 여유와 만족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심 분야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는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술, 역사, 과학,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거나 관련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넓힐 수 있고 더욱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은퇴를 하고 노년을 맞이하면 수면과 식사 같은 필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자유입니다. 게다가 평균 나이는 80대 중반이고 길게는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 요즘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 젊어서 직장 생활과 육아로 정신없이 살던 때에는 그렇게 그리던 여유로운 삶이 막상 노년에 펼쳐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막막해서 허무함에 빠지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노후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여가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활력과 의미를 더해줍니다. 다양한 취미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역량을 넓히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글쓰기, 운동, 여행,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세요. 어떤 학자가 우리나라 60대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노후 여가 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TV 시청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이용, 휴식, 산책 및 걷기, 국내 여행, 집안일, 공원 방문 순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노인들이 집이나 공원에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취미가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에만 앉아 TV를 보며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취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정보 제공 서비스가 주로 온라인에 집중되어 있어 노인들이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취미가 다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수단을 인터넷으로 예매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노인들이 60%에 달했으며 그중 인터넷 예매를 경험한 노인은 58%에 불과했습니다. 무인 식당에서 터치 기기로 주문할 때도 터치 기기를 경험한 노인은 58% 미만이었으며 그중 64%가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좀 더 노인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하며 기존의 시스템 중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은 그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생 자녀와 타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그 노력을 자신을 위해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노년기에 할 수 있는 취미를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취미 생활을 정할 때 중요한 점은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시간을 내어 한 가지 취미를 시작하고 나중에 자신에게 맞는 취미가 몇 가지 생기면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에는 자전거를 타고 저녁에는 음악 감상을 하거나 낮에는 목공을 하고 저녁에는 바둑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낮에는 사진을 찍고 저녁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식으로 두세 가지 취미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미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나 골프와 같은 취미를 즐기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취미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취미 생활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활동 대신 몸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즐거움을 제공하는 취미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여러분이 노후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취미들을 모두 시도해 보실 필요는 없으며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며 추천하는 취미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수영을 추천합니다.
수영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낙상 사고 시에도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지역에 스포츠 센터가 있어 쉽게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탁구를 권합니다. 탁구는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큰 부상의 위험이 적으면서도 상당한 운동량을 제공합니다. 특히 호흡기 기능 강화와 다양한 근육의 발달에 도움이 되며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탁구 동호회를 통해 쉽게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 베란다나 공터에서 채소를 키우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취미는 집에서 손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신체 활동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신이 직접 기른 채소를 수확하는 즐거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취미 활동이 있으니 부담 없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미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방울토마토, 상추, 오이와 같이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채소들의 재배는 수학적 권리를 적용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은퇴 이후의 여가 시간을 보다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복잡한 도시 생활을 마치고 지방의 전원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마당을 가진 전원주택은 잡초 관리와 집수리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생활 환경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기 연주는 노년기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또 다른 활동입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우울감을 줄이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며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고 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악기 연주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공연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은퇴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독서 역시 은퇴 이후의 삶에 큰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취미입니다.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여행이나 다양한 경험을 하기 어려운 노년기에 책을 통해 세상 곳곳을 여행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독서는 정신적 깊이와 통찰력을 높여주며 새로운 관심사와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가와 명상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요가는 근육뿐만 아니라 뼈와 인대를 강화시켜주며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활동 모두 은퇴 이후의 삶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는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병행하면서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추고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 집에서도 쉽게 요가 동작과 호흡법을 따라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으니 아침 시간을 정해 요가와 명상을 취미로 삼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7번째로 추천드리는 취미는 바리스타, 소믈리에, 요리입니다. 음식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소믈리에 자격증에 도전하거나 요리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리스타에 도전해 보시고 와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소믈리에에 도전해 보세요. 또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리에 도전해 보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하는 취미 생활일 수 있지만 점차 성취감을 느끼고 취미가 깊어질수록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은퇴 후의 직업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8번째로 추천드리는 취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어릴 적에는 누구나 그림을 그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는 단지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도 언제든지 다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원래 하던 것을 다시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재미를 붙이기 어렵습니다.
주변의 칭찬을 듣고 자기 만족을 느낄 때 더 잘 그리고 싶은 목표 의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실물보다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나무나 꽃처럼 형태가 복잡한 사물보다는 구름이나 바다, 수평선 같은 간단한 풍경이나 사물을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간단한 명암을 표현한 후 형태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기면 그때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수학 문제로 비유하자면 연필 스케치는 기초 공식이고 색칠은 좀 더 복잡한 응용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응용 문제를 풀려다 좌절감을 느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도형과 석고상 같은 딱딱한 그림만 그리거나 초보자에게 진입 장벽이 높은 그림을 지도해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끊고 다른 학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채화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수채화는 물의 양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사물의 구체적인 묘사와 중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의 조절이 비교적 쉽고 여러 번 덧칠할 수 있는 아크릴 물감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크릴 물감에 익숙해지면 유화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시각적, 공간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언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팔과 손가락 관절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운동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후에 많이들 즐기시는 취미로는 등산, 테니스,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취미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고 올바른 자세와 방법을 익혀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를 즐기다 보면 과거의 기억과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노후에 찾는 취미의 시작은 어린 시절의 꿈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릴 적에는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다시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자녀를 키우느라 바쁘게 살아오셨다면 어린 시절 바라보았던 별들을 떠올리며 순수했던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하루 종일 TV만 보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별을 잃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을 지나 이제는 다시 그때의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가 항상 하늘을 향해 자라듯이 우리도 단단한 땅을 딛고 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